어처구니, 뭐 은이냐 그랬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 죄송하다고. 자, 여기 봐봐요. 간단하게 꼰져서 요즘 애들은 은이라고 그러는데, 은이. 그러니까 저는 어처구니라고 강요했는데, 은이 그러니까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많이 단축키로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퀴즈에 단위를 많이 나오고. 그러면 매출이 꿀벌, 밥상 가축이야. 지렁이도 가축이야. 꽁도 가축이야. 자, 여기 상식 하나 더 잡읍시다. 누트리아. 알죠? 누트리아는 뭐예요? 누트리아. 제강씨 누트리아. 지야, 지. 누트리아는 지예요. 이게 처음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자, 이국거거든. 근데 요 지가 탈출을 해가지고, 고양이만한 지야. 그래서 누트리아는 식용지야. 또 하나는 털을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게 누트리아야.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누트리아, 그러면 이건 지야지. 어우, 잘하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메추리, 꿀벌, 지렁이, 누트리아, 요거는 법상 가축이라는 거, 그걸 잡아놓고, LA정을 함부로 도입해서는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 목적용지 더 이상 말고,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거기 임야로 갑니다. 살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줄잖아요. 5만 줄잖아요. 나머지는 한 번 읽을 때 이렇게 읽어라. 살림 및 언어를 읽는 수림지. 살림 및 언어를 읽는 중림지. 살림 및 언어를 읽는 암석지. 자, 그러면 모래땅 줄잖아요. 모래땅. 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봐봐요. 모래땅의 부지는. 자, 임야로 한다. OX. X죠. 강가에 있는 모래땅은 뭐가 돼? 하천이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살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책을 한 번 읽더라도.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나열행에 뭐가 있었죠? 수림지, 중림지, 안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있었죠? 요 나열행에 지금 겉에다 써요. 간석지가 있어서 간석지 삭제가 됐습니다. 조심해야 돼. 간석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갯벌. 그럼 출제원이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 여기에다 간석지를 살짝 집어넣을 수도 있어. 간석지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거. 어디에다 메모를 해가지고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강천지는 딱 두 개만 잡으면 돼. 강천지. 자, 그러면 강천지가 나와야 돼. 강천지는 요 천자가 뭐예요? 샘천자가 돼. 샘천. 샘천자라는 것은 용출 줄잖아요. 찾아서 용출. 용출이라는 게 용출이 들어가야 강천지야. 근데 다만 그러면 찾아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상수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실의 부지는 강천지로 한다. 어때? X야. 강천지에서 뭐 된다? 제외될. 이거는 용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굳이 잡는다면 뭘로 잡아요? 잡종지로 잡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잡아내서. 그러니까 강천지 그러면 천자가 포인트야. 천자가 무슨 천? 샘천. 용출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 그거 딱 두 개만 잡아놓으면 돼. 자, 염전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게 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응장 등 부속실의 부지. 다만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말은 자, 여기 봐봐요. 그게 뭐예요? 회죠. 자, 태양을 쪽에서 뭐예요? 소금을 자꾸 채취하는 거. 이게 천일제험 방식이에요. 자, 천일제험 방식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 신안이죠. 신안이죠. 자, 그럼 천일제험 방식에만 염전이야. 다만, 자,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해.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해. 그때는 염전이 아닙니다. 염전에서 뭐 될까요? 제외. 그러면 동력을 이용해서 굳이 만든다면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공장용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만 천연제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이 키워드네.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대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여러분 틀려요? 염전에서 뭐 된다? 제외. 그렇죠. 제외. 자, 그러면 대는 별표 3개를 따로 관리하셔야 돼. 자, 대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와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 하나 써요. 대. 대가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써놓고 설명할게요. 자, 이게 건축물이 나오면 제일 많이 틀려. 건축물이 나오면 요 단계별로 거쳐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써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주요 사업 운의수. 네. 자, 고유한 건축물 각각 지도. 그러면 1단계, 2단계도 속하지 않으면 잡종지.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 포섭시킵니다. 자, 주자 동그라미.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주가 주거용. 요가 뭐예요? 요식업. 요식업이 뭐예요? 식당이네, 식당. 자,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의료용. 숙박용 건축물.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각각 고유한 건축물을 생각해서 각각 고유한 건축물, 각각 지목으로 봐요. 철도용 건축물이면 뭐가 될까요? 철도용지. 공장용 건축물이면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속하지 않으면 뭐예요? 잡종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정부청사. 가천에 가면 정부청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목이 뭐가 될까요? 자, 정부청사 그럼 포섭 주어용. 요식업 아니네. 상업용 아니죠. 업무용이네. 그러면 그 가천 정부청사는 뭘까요? 바로 대네요. 대가 돼. 자,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성수시설하고 성유시설이 있어. 자, 그러면 자, 성유시설하고 성수시설. 숫자는 무슨 일? 물 숫자고 유자는 기름 유자죠. 그러면 가볼까요? 주요 상업 운의수 속하지 않네. 성수시설은. 그러면 성수시설은 수도용 건축물이네. 그러면 성유 수도 용지가 되네. 그러면 성유시설 볼까요? 주요 상업 운의수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유한 건축물. 그러면 성유시설은 뭐예요? 주요용 건축물은 아니죠. 그러면 성유시설은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은 요 건축물에 따라서 자기가 지목을 결정해 나가라고. 그러니까 건축물이 나오면 어찌할 줄을 몰라 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요. 건축물이 나오면 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공략하라고. 그러면 1단계를 읽어봐요. 주가 뭐예요?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의료용, 숙박용. 그러면 요거 한번 뭐예요? 우리 반장님 요거 한번 읽어봐요. 되게 착한 사람이네. 아주 착하고. 이거 읽어보면 모텔이라고 그러지, MT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텔, 그러면 숙박용 건축물이네. 지목이 뭐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MT는 뭐예요? MT 그러면 우리 순수한 사람은 MT라고 그러죠. 멤버십 투어링. 그러면 속된 말로 뭐예요? 모조리 토하는 것. 이게 MT입니다. 그렇죠. MT가. 자, 모텔이지 뭐. 그러면 숙박용 건축물이니까 지목이 뭐예요? 네. 그래서 건축물이 나오면 여기까지 딱 정리를 딱 해놓으라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책을 읽으라 할 때 이걸 대비해놓으라. 건축물만 나오면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 넣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목 줄쳐놔요. 공장용지 줄쳐놔요. 학교용지 줄쳐놔요. 자, 주차장은 별표 3개 놓고 따로 나올 수 있어. 17회 때 나오고 나서 안 출제됐거든. 그럼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창고용지. 자, 지목 이름을 줄쳐놓으라고. 도로, 철도용지,
제방, 그 다음에 하천, 자,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 뭐가 있죠? 예지, 그 다음에 양식장이야, 양어장이야? 양어장이죠.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 양어장이야. 자, 수도용지 줄쳐놓고. 공원용지야, 공원이야? 공원용지라는 지목은 없어. 공원이지. 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잡종지는 별표 3개 놓고. 작년에 잡종지가 출제됐거든. 자, 봐봐요. 그러면 이것저것도 뭐 아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잡종지.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요? 전으로부터 출발했죠. 그럼 마지막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지목이 뭐냐 그랬더니 몰라. 아, 그럼 잡종지지 28개 마지막 지목이 잡종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돼.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지목을 그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목의 표기 방법까지 우리가 해야 돼. 자, 지목의 표기. 자, 요거 가서 별표 3개를 따로 해놔요. 지목의 표기. 자, 그러면 거기 위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8개 지목을 한번 자기가 써봐요. 자, 그럼 지목은 몇 개? 28개. 그렇죠. 28개. 자, 그러면 28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써놓고, 자, 나머지는 이제 줄만 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으로. 정식 명칭.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니까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공원이면 공원으로 표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봐봐요. 자, 지적도 임야도가 있어. 자,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원칙은 의문자, 예조건은 차문자.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또 단독 문제로 워낙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이다? 정식 명칭. 지적지 임야도는 약식 명칭이야. 약식 명칭이야. 약식 명칭을 뭐라고 그래? 이걸 보호라고 그러거든. 보호. 자, 두자가 무슨 두자예요? 머리 두자야, 머리 두자. 첫 글자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왕영씨 오늘 목표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내가 차석으로 합격하겠다. 차석 2등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자라는 거야. 두 번째 문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한번 봐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원칙은 첫 글자. 예정은 두 번째 문자. 근데 두 번째 문자가 왜 나오느냐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금방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지목은 몇 개예요, 순아씨? 28개.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원칙 무슨 문자? 두 문자. 예정은 차문자. 여기 여기 봐봐요. 공장용지, 공원. 그러니까 첫 글자다니까 어디가 공원이고 공장용지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공원은 공으로 표시해놔.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해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그러면 도면에 장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무슨 용지죠? 공장용지를 나타내는.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주주하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차장은 차로 표시해놓고 주유소는 주로 표시해놓거든. 만약에 지적도 임야도에 주 이렇게 되면 주유소 용지가 돼. 차로 돼 있으면 주차장이 돼. 두 번째 문자로. 자, 하철은 천자, 학교 용지는 학으로 표시돼요.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기억이 빠지면 뭐 오타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학교 용지하고 하천이 구별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입법자에들은 그러면 하천은 천자로 표시하고 학교 용지는 학으로 표시하자는 거야.
자, 유유하니까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유지는 유로 표시하고, 유원지는 언으로 표시해. 그러면 두 문자 몇 개예요? 순아 씨. 24개네. 그렇죠? 차문자는 4개가 나오네. 그래서 이 차문자가 왜 나오게 되는 이유를 알면 금방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거는 워낙 단골맨이니까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장, 자, 천. 나머지는 두 문자. 차문자 4개. 그래서 앞으로 암기할 때 장, 차, 천은 입법의 의도를 찾았으니까 금방 우리가 까먹지를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줄 쳐놓고 낙사하고 하자. 자, 제목은 토리대장, 임야대장 줄쳐놔요. 첫 줄에 정식, 명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도 임야도 줄쳐놔요. 두 번째 줄에. 그러면 부호 동그라미. 부호가 뭐예요? 약식 명칭이죠. 그럼 원칙은 명칭, 첫 글자 줄쳐놓고. 두 번째 문자, 차문자를 따서 기재한다. 그럼 차문자는 몇 개? 차문자는 몇 개? 4개. 그래서 유원제 원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공장용제 장자 동그라미, 주차장의 차자 동그라미, 하천은 천자 동그라미. 근데 우리는 거기 밑에다 썼어요. 장차 천원이라고 써. 앞으로 장차 천원. 저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장이 뭐예요? 천원, 주차장, 천원, 하천, 어는, 유원지. 워낙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그러면 봐봐요.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예종은 차문자. 차문자 몇 개? 4개, 4개입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놓고, 그러면 밑에 가서 행강편화 딱 가나요. 밑에 박스 밑에. 도면에 차문자는 4개가 있다. 그래서 주차장의 차자, 공장용제 장자, 하천의 천자, 공원용제 원자. 그래서 장차, 천언 이렇게 딱 잡아서. 그럼 올해 이제 그러면 37회 올해는 지목의 구분 한 문제, 지목의 표기 한 문제, 뭐예요? 두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확인해 놓고 가죠. 읽어봐요. 장차, 천.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그러면 요 명칭 그대로 써주면 돼. 근데 지적대 임야도는 뭐예요?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예적은 차문자. 차문자 몇 개? 4개. 장, 차, 선, 하천, 연지.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 주면 돼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지목. 다음 주에는 뭘 배울 것 같아요? 자, 지목이 끝났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연적이 아니면 경계가 나오겠네. 경계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딱 복습만 해놔. 복습만 해놓고. 자, 그러면 나는 복습 안 했네요. 그러면 자기가 암기 코드 아까 정리해놨던 거. 장차, 천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기가 되살려 놓으라고. 아까 주요한 건 대의가 있었죠. 주요 상음 문의수. 아까 채멀려. 아까 암기 코드 있었죠. 지행축. 난 지금 요거 애워놓고도 지행축이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몰라. 채멀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자, 시작이니까. 자, 1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10개월이 남았습니다. 금방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 일단 요령을 터득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반복. 그러니까, 자, 보면, 저희가 기본서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합격할, 제가 올해 보기에서는 요 관상을 보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상태는 모두 합격입니다. 현재 상태는. 자, 저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올해, 자, 새년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합격을 하자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2시에 끝날게요. 근데 오늘은 지각한 사람이 있어서 지각 보강이라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약속이야. 자기 자신의 약속이니까 10시까지 한번 지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자, 오늘 늦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작심삼일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3일 만에 또 계획 잡고 3일 만에 계획 잡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지연이 되거든. 연속이 되거든.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